도조리서 같은 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우리 할머니들의 어떤 지혜, 정성이 들어있어요. 주식시에는 그래서 이들 대전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실 만한 중대한 그 조리소입니다. 옛 것을 배워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 있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쾌청한 가을날, 어르신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은 대전의 유서 깊은 가문 은진 송씨가의 시제사가 행해지는 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묘에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봉제사라 하는 거는 조상을 잊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잊게 한 것은 조상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있는 한 조상을 잊지 않겠다. 이 마음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가 또 조상을 잊지 않겠다. 나를 잊게 해줬으니까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해준 것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더 나가면은 하나의 가풍이 되는 거죠. (12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서 60여 가지의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입니다. 보통 음식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봉제사를 하고 또 그것을 자손들이 나눠 먹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봉제사에 들어가는 음식의 정성, 접빈객, 손님이 올 때 들어가는 정성, 이것은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 음식에는 다 정성이 깃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있는 정성을 다합니다. 제사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낸다, 제사 음식을 적게 만들어 놓고 지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정신, 고마움을 표하는 정신,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제사 음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조상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모두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모두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모두 나눠 먹는다. 또 그것을 싸서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눠 먹는다. 여기까지 정성이 뻗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 봉지사에 대한 정성,
요것도 그 주식시의 그 뜻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은진송 씨 가문의 큰 어르신 송태영 회장이 제사 음식의 의미를 밝히며 강조한 주식시의.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주식시의. 이 네 글자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은진송 씨 가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열기 위해 대전시립박물관을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책 한 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주식시의. 은진송 씨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화유산이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입니다. 동춘당 송중길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리서입니다. 네, 동춘당 송중길은 다들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훌륭한 문인이자 학자였고, 특히 대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는 동춘당 송중길의 후손 가문에서 이제 연안 이씨 부인이 정리한 음식 조리서인데, 송중길 가문에서 내려오던 그런 손님을 접대하거나 잔치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행사에 있어서 준비했던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하는지를 정리한 필사본 책입니다. 19세기 대전 지역의 대전과 충청 지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음식 외에 다양한 그 여성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주식시가 저희 대전시립박물관에 이제 들어온 것은 2007년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시가 굉장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역시 동춘당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른 음식 조리서인 우음제방과 함께 현대 한글로 번역해서 책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가의 상차림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고요. 그 책이 이제 발간된 이후에 여러 대중들이나 아니면은 전공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송 씨 후손가인 소대연 호연제 고택에서 잠자던 주식시의. 어떤 사연으로 200년 세월이 흐른 후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었을까요? 기록의 99.99%는 다 한자인데 한글로 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그 표지는 그 한자로 써졌지만은 안에가 보니까 한글로 돼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에서 보니까 이제 고어로 돼 있지만, 한글 고어로 돼 있지만 제 부족한 그 실력으로도 봐도 이건 음식 관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뻤죠. 찾던 게 드디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 대전시립박물관 관장이자 역사학자인 유용한 씨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주식시의. 주식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서적입니다. 요리 만드는 법을 정리해 놓은 서적인데, 은진송 씨의 그 동춘당 할아버지, 저희들은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동춘당 선조의 가문에 내려오는 조리서입니다. 주식시에 나오는 그 음식 조리하는 방법의 일부를 이렇게 보면은 궁중 음식의 문화를 좀 닮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기약탕이라고 하는 음식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성기약 만드는 그 조리법을 보면은 그게 궁중에서 성기약탕 만드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궁중 음식의 만드는 조리법이 사대부가로도 넘어왔다. 그래서 이 음식은 반드시 봉제사와 접빈객과 관련이 연결되는 아주 탁하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문원인데
얼핏만 봐도 상당히 그 방대한 그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소개돼 있고 연대도 뭐 전부 한글로 돼 있는데 술찬이 좀 돼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겠다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아주 메인으로 전시를 하시라. 은진 송씨가와 깊은 인연을 맺은 덕에 누구보다 일찍 주식 시위의 가치를 알아본 유용한 씨. 주식 시위로 오늘날 우리는 200여 년 전 4대 부가의 삶을 떠올려보고 그들이 던지는 화두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주식 시위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대헌 호연제 고택에서 제가 이제 은진 송씨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고조리석 주식 시의라는 그 고조리 속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가서 재현을 며칠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연으로 예, 조금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 시위는 일반인들이 그냥 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양반가나 대단한 그 4대 부가에서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을 모실 때 해 드신 그런 고조리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우리 식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정성껏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귀한 분들, 특별한 날, 특히 조상님들에게 또 제례를 올릴 때, 그럴 때 드리는 음식들이라 저는 이제 이런 고조리서를 좀 보시면서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주목해야 될 거고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음식 대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200년 된 음식 조리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배려의 마음. 음식의 진정한 가치가 주식 시위 안에 담겨 있는데요. 저희들 은진송 씨 문중에서는 제사 아주 지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한테 이렇게 음식을 올린다 하는 걸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손들은 도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누르고 하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음식은 오늘날 후손들의 제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음식에 관한 일은 집안 며느리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선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음식을 만드는 거는 여자 손으로, 만드는 음식을 제물로 처리하는 거는 남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제물 음식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은 가지고 남자들은 제사만 지낸다. 이렇게 되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음식 만드는 건 여자 손으로, 요걸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남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올리는데 그 전통은 그렇게 해야 며느리나 따님들이 정성도 포함되는 거고 아들 손자들이 정성도 포함되는 거고 모든 자손의 정성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정성을 담는 일이기에 남녀 구분 없이 후손 모두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 덕망 있는 가문의 후손다운 상차림 과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상보다 음식보다 많이 낫죠. 많이 적죠. 그러면 조상님 거는 어느 정도? 조상님 것은 먹기에서부터
36cm. 32cm. 6cm. 6cm? 예. 조상한테 드려야 되는 음식이다 하는 그 정성, 그것은 바로 효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바로 효의 정신입니다. 정성은 조상의 이 드릴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든다, 깔끔하게 만든다. 이것은 바로 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는 살아있는 분들에게만, 부모에게만 효가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효는 다 해야 되니까. 주식 시에 적힌 것은 음식 방법이지만 그 안에는 정성을 다해 예와 효를 갖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내가 볼 때는 8시간, 15시간이나 준비시오. 그런데 15시간 내기 걸렸는데 어제 8시간, 그렇죠. 15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째 하신 거예요? 예? 지금 꼭 15시간 지내요. 지금 한 13년 됐죠. 근데 하려면 이틀 해야 돼, 이틀. 8시간씩 16시간인데 잣을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또 균형을 잡아서 보고서 또 우리 덮개를 또 하고 또 다음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알이 작기 때문에 부모님 계실 때부터 조금 내가 좀 그걸 좀 눈여겨 봤어요. 그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공제사나 우리 시제나 다 똑같은 거 정성이에요, 정성. 자기 마음을 가짐을 정성껏 내가 하겠다 이런 자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좀 허투게 이렇게 딴 마음으로 간다면 도저히 안 되죠. 후손들의 손끝에서 주식 시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봉제사 접빈객, 그 단어의 힘을 만납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네. 그 준비를 엄청 오래 해야 돼. 빨리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이거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돼. 조금 잘못하면 타고. 묵묵히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손맛을 내기 위해선 요령을 부릴 틈이 없습니다. 주식 시송 레시피를 따르다 보면 고단한 것도 사실. 정성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탕이 우리 지금 7탕을 쓰거든요. 탕이 7가지라는 얘기인데 7가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고명으로. 이게 탕 위에 올라갈 고명이에요. 다. 할 때는 힘든데 완성품을 보면 예뻐. 보람도 있어요. 선비 가문의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한상 차림이 마련되었을 때 어르신의 가르침을 음식에 담았다는 보람이 생깁니다. 한지 40년 가까이 됐어요. 송씨 집안으로 집안에 시집 오면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잘하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죠. 그때는 또 우리 어른들한테 배워갖고. 배우고 예, 원래 했던 분들한테. 걱정되죠. 어떤 걱정이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안 배우고 안 한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걱정되죠. 끊길까 봐. 누군가가 열심히 배워서 해놔야지. 옛 어르신들이 그랬듯 이거 두 후손들은 개 이제 주셔요. 다시 후대에 주식 시 속 음식과 음식에 담긴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르지 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이 너덜너덜하게 바깥으로가 보이시죠? 이게. 대대로 보면 육절을 해더라도 요 마무리가 이쁘고 이 계란으로 말하면 그 지단 같은 게 바깥에 나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쁜 걸로 다 바깥으로 갈 수 있게끔 이 고염. 예. 그러면 이 보기도 좋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쁘고 또 옛날 어른들 말만 따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마음가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옆에 계신 것 마냥
하나에서 10가지 조상님에 대한 얘기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거지. 그냥 그게 없으면 이게 일이 안 돼. 제사 상차림을 통해 주식시 속 음식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에 맞게 각색한 재료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 그대로의 손맛이 재현됐는데요. 이제 맛깔나는 이 음식이 가진 가치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특별하게 이 책에만 나온 것은 이제 보니까 외상문채라는 오이 숙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맛도 특별하고 모양도 특별해서 우리가 다 놀라워했거든요. 그리고 낙지 볶기라는 게 이 책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시대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조금 특별하다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고기나 이제 그런 도라지 외에도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박김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는 장김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장김치는 원래 궁중에서 이제 임금님께서 이렇게 이제 떡을 드실 때가 이렇게 물김치로 드시는 건데 이 책에는 쇠고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전복도 들어있어요. 전복.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일반 집에서 먹었던 그냥 일반 음식은 아닌 거예요. 장김치에 그런 전복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후식 종류를 봐도 이게 이제 소합 그 떡이죠. 그리고 요기떡 이런 요기한다는 떡이에요. 이런 걸 봐도 여러 가지 뭐 홍류에 뭐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서 떡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새로 처음 보이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2가지죠. 외상문채하고 낙지볶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도 나와 있으나 이 책에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고조리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통 음식이 발견된 주식시의 필자도 특별합니다. 이 주식시에는 또 필체가 한 3가지의 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추장, 증편, 또 식혜 요런 이제 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글자체가 달라지는데 먼저 한 분이 쓰시면 그 책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또 후손들에 의해서 다른 내용이 부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여러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이제 또 증빙이 되는 것이 술에 대한 항목이 제법 있는데 그 술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향주라든지 삼합미음이라든지 또 열구자탕 이런 항목들은 2번씩 기록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2번씩 기록이 되면서 후손들에 의해서 부기됐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국어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지만은 여러 가지 뭐 그 국문법의 변화 과정상에서 살펴보면은 뭐 19세기 그 중반의 기록물로 이렇게 밝혀지고 거기에 맞는 분이 은진송 씨 21세 송영록 그리고 그분의 배위 부인이신 연한이 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주식시인은 충청권 최초 4대부가 조리서이며 19세기에 연한이 씨가 처음 기록한 뒤 대를 이어 며느리들이 가문의 전통을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음식 조리하는 방법이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뿐이냐 하면은 아기 낳고서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아기 젖이 좀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젖이 많이 나온다. 또 옷이 바래면은 염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나의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물고기 같은 거를 많이 잡아오면은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비린내가 안 난다. 또 어디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이 고기는 어떻게 해야 연해진다라든가 이런 생활의 지혜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주식시라는 오래된 책 안에서 전통 음식의 핵심을 파고드는 실마리를 찾고 더불어 선인들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선 그 어떤 명강의로도 얻지 못할 생활의 지혜들이 주식시에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법뿐만이 아니라 육아나 또 염색하는 이런 방법이 실린 살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음식 디미방과 안동시의 수은자빵은 일반 대중에게 꽤 유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궤에 있는 주식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인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주식시의 특징은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존의 고조리서가 경북 안동이나 영양 또는 상주 일대의 영남권을 중심으로 알려졌었다면 이 주식시는 대전의 은진 송씨가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음식 문화라고 하는 점에서 그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송중길 가에는 주식시뿐만이 아니라 양조서인 우음제방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1900년대 초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가고라고 하는 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3권의 음식책이 나온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왕비를 배출한 사대부가와 궁중음식가의 교류가 있었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중길의 외손들은 왕실과의 혼인이 매우 많았던 이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음식 문화와 사대부가의 음식이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가 되었던 거죠. 요즘도 맛있는 거 하면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음식이 사대부가로 오고 또 사대부가의 음식이 왕실로도 이렇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에는 열구자탕이라든지 뭐 전약이라든지 이런 궁중 음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식시 속 선조들의 글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표의 끝에서 발견한 한 요리 경연대회. 선고마비의 계절에 열린 이 요리 경연대회는 주식시 속 레시피를 복원해 재창조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대전에는 주식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우음제방, 그것은 은진송시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200년 된 한글 필사본 조리서예요. 그런데 호남에도, 미각의 도시라고 하는 호남에도 이런 책이 없는데 우리 대전에 있단 말이죠. 대전의 도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200년 된 조리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와 우음제방이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현해보자. 그래서 대전의 전통 음식, 대표 음식을 삼아보자. 그래서 대전에서 요리를 공부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준비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들 20... 고조리서 안 팔자 속에 갇혔던 손님을 위한 정성과 배려가 세계인의 그릇에 담기는다. 참가자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정화 좀 사다 줄게. 지금부터 대전 전통 음식 문화 현절을 위한 대장생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전통 음식을 여러분들 주식시의 근거에 맞춰가지고 200년 전의 음식을 수원해서 그리고 창조적이고 개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 문화를 이어가자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요리를 시작한 거고요. 주재료는 떡볶이, 만두, 비빔국수 3가지를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제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손끝 하나가 글로벌 셰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 화이팅입니다. 전통 음식 주식시 화이팅! 네, 지금부터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시민들도 알지 못했던 주식시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고조리서보다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은진송 씨는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유학자들, 대문호들, 송시열 선생님이라든가 송중근 선생님들, 이분들은 궁궐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보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보급상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식재료가 지금처럼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만들 때 그거를 궁궐에서도 먹을 수 있는 궁궐 음식, 궁중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요. 열구자탕, 승기악탕 이런 것들은 그런데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음식이 포괄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격조 있는 맛의 도시 대전의 뿌리가 바로 그 오래된 고조리서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 대전 음식의 어떤 역사성 정통성이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우연한 계기로 주식시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대전 시립박물관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거기 있는데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제가 그때 당시에 반장님한테 이것 좀 복사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그걸 읽어봤더니 이걸 기반으로 대전의 음식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거를 현대화할 수 있겠다 느낀 지 10년 만에 이 대회를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예. 주식시를 주제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레시피의 재현을 넘어 주식시의 가치를 온전히 시민의 품속에 스며들게 하는 뜻깊은 과정. K푸드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주식시를 알리고 주식시 속 지혜를 마주합니다. 음식으로 마주한 200년 전 선인들의 모습.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식시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의 진심 어린 편지 속에서 주식시의 의미를 짐작해 봅니다. 의외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주식시의 재현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어가지고 당장 집에서 요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품화해가지고 음식점에서 팔아도 될 정도의 그런 아주 뛰어난 메뉴들을 선보인 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은 그 책이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과거를 엿볼 수 있고 우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음식이 살아있으려면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알고서 이해한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얹어져야 살아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뻥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음식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게 기본적인 게 지금 만두, 비빔국수, 그다음에 떡볶이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음식들이잖아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를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가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뒀고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저는 항상 음식은 생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놓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떡볶이, 살아있는 비빔국수, 살아있는 만두로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대한민국 음식의 미래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한국 음식 킹푸드가 앞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상 상금 70만 원, 대상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상 대학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관객시장 이장우. 이런 주식시라는 책이 있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음식하면은 전라도를 떠올리게 과언이 아닌데, 주식시가 200년이 된 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 대전 충남권에도 이런 좋은 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식 시의나 고조리서 같은 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할머니들의 어떤 지혜, 정성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많이 들어있는데, 왜 옛말에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은 옛 것을 배워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주식 시 같은 고조리서를 보면서 많이 배워서 앞으로의 음식을 다시 조금 이제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이제 뜻으로 이런 고조리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조리서를 좀 보시면서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주목해야 될 거고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시처럼 지금 현재 동춘단가라고 하는 한 옥이 아주 명백하게 잘 남아있고, 또 어떤 음식을 드시고 살았는지에 대한 음식책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이 충청권의 선비 정신이 이것에서부터 다시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권의 컨텐츠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히 우리의 후손들도 개발을 해서 전통 문화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니까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음식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음식을 통해서도 훈훈해지고 우리 음식이 세계화돼서 으뜸해가는 세계의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의미로는 어느 집안의 음식 비법을 담은 책.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200여 년 전의 여인들이 있고, 이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이어오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공제사 접빈객이라 불리며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음식에 담아냈던 지혜가 주식 시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문화유산 주식 시위. 당신을 위한 상차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상차림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